대법원 2025도 18022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과 관련된 소송에서 한 증언이 모해 위증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한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에 의해 해임되자 그 교원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고, 검사는 이 증언이 단순한 위증이 아니라 상대방을 해치려는 목적의 모해 위증이라고 보아 기소하였다.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형법에서 말하는 징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이다. 둘째,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이 형법상 징계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만약 징계 사건에 해당한다면 모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단순 위증죄만 문제된다. 대법원은 먼저 형법 제15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징계는 국가가 공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적 제재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국가와 징계 대상자 사이에 공법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사립학교 교원의 법적 관계를 검토하면서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과 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는 사법상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교육청 등이 일정한 감독을 하더라도 실제 징계를 하는 주체는 학교법인이므로 이는 국가가 하는 공법적 징계가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은 형법에서 말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소송은 징계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은 모해 위증이 아니라 단순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형벌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되어야 하는데 징계의 범위를 무리하게 넓히지 않고 공법적 징계로 한정한 점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한다. 특히 형벌 적용 범위를 함부로 확장하지 않음으로써 과잉 처벌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국가의 강한 감독을 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를 완전히 사법관계로만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헌법상 교육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논쟁의 여지가 남는다. 형사법적으로 보면 이 판결은 모해 위증죄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한 사례이다. 모해 위증은 단순 위증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그 성립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징계 사건의 범위를 공법적 징계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위증죄와 모해 위증죄의 경계를 분명히 하였다. 이는 형벌법규 해석의 기본 원칙인 엄격 해석에 부합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립학교 징계도 개인의 직업과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형법상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능하다. 법의학적 관점에서는 이 사건이 직접적인 신체 감정 사건은 아니지만 인간의 기억과 진술의 신뢰성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으며 심리적 압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위증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이 아니라 고의로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는 법의학에서 다루는 인지심리학적 요소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과학수사 측면에서는 증언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예를 들어 통화기록, 이메일, CCTV 영상, 위치정보와 같은 디지털 자료는 증언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핵심 수단이 된다.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기억이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사실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위증 사건에서도 향후에는 과학적 증거를 통해 진술의 허위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판단하는 흐름이 강화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을 형법상 징계로 보지 않음으로써 모해 위증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 판례이다. 이는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 명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고려한 법적 재검토 필요성이라는 과제도 함께 남긴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